오늘 2024년도 19번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오늘 미국은 마더스데이라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계속해서 저희가 테드 명강의 리뷰와 그리고 또 성경적 해석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다니엘 샤피로 교수님의 책과 그리고 또 사무엘하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주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장벽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여쭐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 여쭙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며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여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여쭈고 우리가 만난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아버지께 여쭐 수 있는 아버지께 먼저 하나님 여쭈을 수 있고 아버지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데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5장 19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감정을 흔들어라. 테드 명강의 리뷰와 성경적 해석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샤피로의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켈리 맥고니걸 교수님이라고 저기 스트레스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었죠. 그 스트레스의 힘 강의는요, 스탠퍼드 대학교 최고 명강의로 꼽혔던 그런 책이고 그런 강의였습니다. 오늘은 하버드 유니버시티 세계 최고의 대학교 최고 명강의로 꼽혔던 그 다니엘 샤피로 교수님의 설득 협상 강의를 가지고서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성경 말씀과 함께 매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샤피로 교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의 부책임자시고요. 하버드 법대와 정신의학부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현재 다니엘 교수님은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부 관리, 협상 전문가, 법률가, 심리학자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교육하고 계시고요. 그의 고객으로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환경보호국, 마케도니아의 정치가들, 중국의 관리들까지 분야와 국경을 초월하셔서요. 이렇게 협상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는 귀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소로스 재단의 지원으로 3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교육받고 있는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강의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와, 이 강의를 내가 왜 이제야 봤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회는 무엇이죠? 지금이라도 본 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요. 제가 한 6분 정도만 줄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꼭 보실 수 있으면 전체 강의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우리 한 6분만 보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a long-standing conflict between Peru and Ecuador. The conflict was largely over a small piece of land called Tawinsa, right at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US State Department had called this conflict the longest-standing armed conflict in the history of the Western Hemisphere. A number of international figures had tried to help deal with the situation. The King of Spain, President Roosevelt from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but all unsuccessful. 1998, Jamil Mahuad was elected president of Ecuador. And he decided that his first order of business was going to be to try to create peace between Peru and Ecuador. And just as a side note, this was 1998, and Ecuador, just like parts of Asia,
was tremendously affected by the economic crisis at that point in time. And it turns out that President Mahmoud had been a student of my colleagues, Roger Fisher's. President Mahmoud had been a student of mine a number of years later. He calls up our organization and says, look, I'm about to meet with President Fujimori of Peru in just 3 days. I'd love your advice. When I go to sit down and talk with President Fujimori, what do I say? Practically, what do I do? This is not an academic case study, professors. This is real. And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advice? And we were drawing upon these kinds of ideas. Let me share with you 2 pieces of advice, and then I'll close the talk. One piece of advice was to ask advice. Rather than having President Mahmoud walk in and say to President Fujimori, here's our position, what's your position? That hadn't worked. For many years, that approach had not worked. The idea was to actually say, look, President Fujimori, what's your practical advice? You've been a president for 8 years. You've worked with 4 of my predecessors. I've been a president for 3 days. What's your advice on how we can realistically deal with this conflict? And you know I cannot simply go back to my Congress and say, we're going to do everything Peru wants. My Congress will never ratify that. What's your realistic advice? And simply by asking that question of advice, it turned these 2 presidents from adversaries facing one another to colleagues, working side by side on a shared problem. And this is something you can do every day in business, in the government realm. What's your advice? How do we get out of this mess that we are in right now? And maybe it's a formal question, or as with dealing with neighbors, maybe the advice is a question that you're asking in very private corners. Second piece of advice that we offered, this was my colleague, Professor Fisher, who unfortunately just passed away about a month and a half ago. But Professor Fisher said to President Mahmoud, I want a picture. Get the cameras there. I want a picture of you and President Fujimori. And President Mahmoud said, that's fine. There'll be plenty of cameras there. We'll get a nice, stately picture of the 2 of us shaking hands. And Professor Fisher said, no. That's not the kind of picture I want. I want a picture of the 2 of you sitting side by side, pads of paper in hand, pens in hand. Why? As much as these 2 presidents build a relationship, the challenge was, how do you get the peoples to change their perspectives about the conflict? And this was one suggestion on how to do so. President Mahmoud said, fine, I'll try my hardest, Professor, see if I can get that picture. And to his credit, President Mahmoud did try to get that picture. Came back about a week later, and this picture was on the cover of the Ecuadorian newspaper. And you'll see President Mahmoud on your left, President Fujimori on your right, and this picture had a dramatic impact on the entire peace process. Because now the peoples of both sides saw we are no longer adversaries working against one another. We are now colleagues working side by side on shared problems. 77 days later, 10 meetings later, full binding agreement between the 2 sides that stands to this day. Both of these leaders at that point in time in 1998 were nominated for the Nobel Peace Prize for their effort. But to me, what I would love to leave you with is just that image of people working side by side on very difficult, very challenging situations. I'm not saying that the advice I'm talking about, the specific advice today, is precisely what will work here in the region. What I am ultimately saying is that emotions are tremendously important i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you can choose how you want to deal with those emotions. You can respect one another's core concerns, and you get the positive emotions. You get people who are working effectively together.
On the other hand, you can deal poorly with these core concerns, putting people, not appreciating others, disrespecting their autonomy, telling them what to do rather than consulting, failing to build that affiliation, and again, you get predictable but much more dangerous consequences. So it's with that I just want to say a warm and deep thank you. 네, 여기까지. 네. 자, 이게 굉장히 긴 영상인데요. 짧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조금 빠진 거 있으면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책이었고요. 이 다니엘 샤피로 교수님이시고요. 협상에 관련돼서 다니엘 샤피로 교수님의 3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은 5가지인데 그 중에 아주 코어만 3개만 추렸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뒤로 하고 핵심 관심에 집중하라. 이게 협상에 나아갔을 때 이 원수 관계 가운데서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원수면 작은 거겠죠. 근데 조직 간의 어떤 원수면 더 큰 거겠죠. 국가 간의 원수가 된 거면은 더 큰 걸 거예요. 근데 사피로 교수님이 협상 테이블에 나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정을 뒤로 하고 핵심 관심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떤 협상이든 간에 감정적 요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감정들 모두에 신경 쓰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갈 때 핵심 관심이 무엇인가? core concern,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건 우리가 이 자리에 협상 테이블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core value, 그러니까 중심의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 하라고. 정말 감정적인 거를 앞세우면은 보이지 않거든요. 뭐가 핵심 관심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한 발짝 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설령 국가적 원수, 조직적 원수 혹은 개인적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를 인정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아까도 굉장히 그 강연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appreci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인정이라고 책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오면은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저의 어떤 영어 하는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지 못하니까 땡큐 감사할 때 땡큐만 썼었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I appreciate it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땡큐보다 더 높은 어떤 진가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I appreciate it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샤피로 교수님이 말하는 appreciation은요, 인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진가를 인정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인정은 핵심 관심이자 전략적 행동으로서 부가가치를 갖는다. 정직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상대의 많은 핵심 관심들을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를 인정하라. 라는 말은 상대로부터 유리한 감정을 끌어내는 간단한 만능 지침이다.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는 것, appreciate 하는 것, 이게 바로 만능 지침. 상대 감정을 끌어내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만능 지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혼부부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어떤 실험을 해봤대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신혼부부들을 테이블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앉혀놓고서 이런 대화를 시킨대요. 당신 두 분이
최근에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라는 그런 실험을 시켰대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 15분을 보면 교수님이 이 부부가 10년을 갈지 결국에 이혼할지 결국에 끝까지 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수님이 찾은 원칙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갈등을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5번 얘기하는 신혼부부들이 있다면 그들은 오랫동안 이혼하지 않고 살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갈등 한 번, 인정 한 번 하는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긍정적인 사이드에 인정하는 말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등 관계에서 이 인정하는 말을 5번, 가능한 많이 할 수 있다라면은 진정한 인정하는 말. 그러니까 인정이 그냥 겉으로 인정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막 그냥 뭐 내가 당신에 대해서 다 알지. 그래 당신 잘났어. 당신 천재야. 뭐 이런 인정은 인정이 아닌 거죠. 정말 그 디테일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진짜를 가지고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 5번 이상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대화를 한 번 이상 한 번만 하고 그 인정하는 말을 5번 할 수 있다라면 그 갈등을 넘어서서 협상 테이블로 그분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째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영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세로 현실적인 조언을 청하라. 이게요, 너무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콰도르와 페루가 정말 그 민족이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그런 영토 분쟁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콰도르 대통령 자밀 마우아드 대통령이 다니엘 교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대통령의 이렇게 당선이 돼서 페루 대통령을 이제 협상하러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자기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갖고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영토 분쟁 때문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런 어떤 위급함을 갖고 다니엘 교수님한테 컨설팅을 받았는데 2가지를 컨설팅 해드린 거예요. 다니엘 교수님이 첫 번째, 겸손한 자세로 현실적인 조언을 청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현실적인 조언을 청할 때,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현실적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밀 마우아드 대통령이 그런 겸손한 자세로, 사실 그럴 수 없는 관계였잖아요. 철천지 원소지간이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가서 겸손한 자세로 대통령, 저는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페루 대통령, 후지모리 대통령은 저의 전임 대통령하고도 오랫동안 대화를 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거는 뭐 무조건 그 영토 우리에게 귀속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면 우리 그 에콰도르 국민들이 그 조언을 따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좀 자세를 낮춰서 오히려 조언을 청했던 거죠. 이렇게 조언을 구한 것만으로도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그 철천지 원수 같던 국가가 대립 관계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협력 동반 관계로 협상 테이블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샤밀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 샤밀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주 동안 10회 회담을 가진 후 1998년 10월 26일 양측 간 완전한 법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이었던 T1차에 주권과 소유권을 분리시켜 주권을 페루 정부가 소유권을 에콰도르 정부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근데요, 이게 진짜 웃기는 그 어떤 내용이지 않으세요? 주권과 소유권이 분리될 수가 있나요? 이거 되게 말장난 같지만 이런 어떤 서로 양측이 양보할 수 있는 그 교착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이렇게
주권은 페루 정부가 가져가고 소유권을 에콰도르 정부가 가져가는 방식으로요. 지금까지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협상을 통해서요. 1998년 두 대통령이 결국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겸손한 자세로 정말 원수처럼 대할 수 있고 대적 관계로 협상 체협을 해. 아까 교수님 그러시잖아요. 다니엘 교수님이 My position. What is your position? 그러니까 포지션 싸움 하자 이게 아니고요. 먼저 그 포지션을 조금 한 발 뒤로 감정을 한 발 뒤로 이렇게 물러서고요. 그러고 나서 조언을 청하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참 이 협상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협상 능력은요, 그냥 이 국가 간의 원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조직과 또 다른 조직의 어떤 그런 상황, 우리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어떤 협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한 발짝 뒤로 하고 그리고 또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현실적인 조언을 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협상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다윗은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최고의 전쟁 전문가예요. 그가 엄청난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싸워서 돌아왔어요. 심지어 그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돌아왔는 최고의 전쟁 전문가인데 다윗은 우쭐하지 않았어요.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 승리의 요소였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요,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렇게 협상이라고 말하긴 뭐라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서도요. 우리의 감정을 한 발짝 뒤로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엽줍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든 가족과의 관계든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관계든 그리고 또 나라 간의 원수의 관계든 정말 오늘 다니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발짝 우리들의 감정을 뒤로 하고 한 발짝 뒤로 하고 감정은 좀 뒤로 하고 그 핵심 관심을 우리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를 가능한 많이 인정해 주면서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먼저 여쭙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여쭈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런 어떤 원수, 심지어는 원수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런 어떤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또 그리고 다니엘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정말 협상의 능력자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뒷부분 한 번만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주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앞으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먼저 여쭈기를 실천하리라 결단하는 오늘 실시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녹화된 영상을 보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